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한 미국 증시는요,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을 것을 확인했고, 투자자들은 12일 공개되는 1월 물가 지표인 CPI에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가 향후 시장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는 인플레이션은 목표치 위에 머물러 있으며 리스크는 상방으로 쏠려 있고 경제 활동은 강하며 고용 시장은 완전 고용에서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1월 CPI 전망치가 맞다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시는 이렇다 할 큰 변동성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EV 섹터주는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리비아는 마이너스 4%, 테슬라는 마이너스 6%, 루시드는 마이너스 2% 이상씩 하락하면서 2.69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37% 상승하면서 끝이 났네요. 일본봉은 장 초반부터 하락을 예감하듯이 보합에서 좀처럼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매도가 더 많았고요. 마지막 지지선까지 일단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될 경제 지표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지선만큼은 지켜서 추가적인 하락은 없었으면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철저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없는지도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2월 25일 실적 발표일이 다가옴에 따라서요, 루시드 측에서 어닝콜에 대한 질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AMP1과 AMP2의 현재 합산 용량은 24만 대입니다. 이전 공개에서 언급된 대로 AMP1의 전체 40만 대 구축 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2030년대 초까지 명시된 100만 대에 도달할 추가 용량은 어디서 계획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자, 피터 롤린슨의 답변을 예상해 본다면 우리는 AMP1 공장의 생산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9만 대에서 시작했으며 향후 시장 수요와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40만 대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모든 확장 계획은 시장 상황과 자본 배분 전략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과 생산 속도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언급할 것 같은데요. 현재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물어봅니다. 그래비티 납품이 낮은 데다 제조업 램프업 품질 사고 방식 제약으로 인해 에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서 사전 주문한 고객을 많이 잃을까봐 걱정되시나요? 라고 말이죠. 지난 에어세단 예약 판매에 대한 뼈아픈 사건을 루시드 측에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루시드가 생산을 신속하게 확대하지 못하면 예약 고객들이 다시 경쟁업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생산 문제를 넘어 브랜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피터 롤린스는 여태까지 어니콜에서 보여주었던 답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루시드만의 차별화된 품질과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비티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최고의 전기 SUV를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품질을 희생하면서까지 생산 속도를 무리하게 높이는 방식은 지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우리 제품의 가치를 알고 기다려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라고 답변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고객들에게 딜리버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질문 등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또 괜찮은 질문 등이 올라오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비티 SUV에 대한 새로운 세부 정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이지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업계 최초로 NACS 충전 포트를 기본 장착한 비테슬라 차량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12분 만에 200마일 충전 속도로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점차 줄여주고 있는 중이고 최대 450마일 주행거리를 자랑하면서 이 역시도 거리 불안감에서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랜드 투어링 모델은 이미 딜리버리가 시작이 되었고요. 투어링 모델은 2025년 말부터 출시 예정으로
딜리버리는 2026년 초에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만 조금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واحدة من الشغلات المهمة اللي تم الحديث عنها في ليب السنة هذه هو استعداد لوسيد للإعلان عن سيارتها الكهربائية الجديدة. نتكلم عن جرافيتي. طبعا كان في حديث عن هذه السيارة من فترة جدا طويلة، لكن ما كان في كلام رسمي عن إطلاقها بشكل رسمي في السعودية أو منطقة الخليج العربي. الكلام يقول إن إحنا على بعد أيام بسيطة من إطلاق هذه السيارة والكشف عنها بشكل رسمي في السعودية. مع العلم لوسيد حاليا عندها مصنعها في السعودية اللي قاعد تنتج في سياراتها الكهربائية، فالمعلومات تقول أن سيارة جرافيتي أيضا راح يتم تصنيعها في السعودية. ولوسيد أيضا عندها خطة ولوسيد أيضا عندها خطة لإطلاق لإطلاق سيارة جديدة تكون رخيصة الثمن في السوق، والحديث عن تقريبا خلال سنتين من الآن. 방금 전 보신 영상에서 아랍어로 이야기를 해서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루시드 그래비티가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래비티 SUV가 사우디에서도 주문이 가능해진 만큼 에어세단 이후 그래비티까지 빠르게 중동 지역으로 흡수될 전망으로요. 수요 또한 큰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루시드가 그동안 힘들었던 시기를 잘 버텨낸 만큼 2025년에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과 판매량 상승으로 주가 차원에서도 크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